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우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기본적인 필수 사항들, 그러니까 제목들하고 예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실제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사실 알긴 어려우니까 한번 2021년도 사업계획을 한번 훑어보면서 예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고 이 부분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또 2022년도 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용법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 편을 찍게 됐습니다. 왜 2022년도 걸 안 하고 2021년도 걸 하냐? 나중에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다다음 편이나 뭐 4편이나 5편 정도에 2022년도 사업계획서로 2021년도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서 2022년도 실제로 변경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뒤로 미루고요. 우선은 예시를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오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 사업계획서를 먼저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뭐 요양원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방문 요양도 뭐 필요한 거 사업만 넣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기간에 맞게끔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2021년도 건데요. 나중에 변경 이걸로 할 겁니다. 그냥 이걸로. 네, 이걸로 할게요. 첫 번째는 목차입니다. 여러분, 목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작성이 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작성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페이지 수까지 더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몇 페이지를 가면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적어주시는 거고요. 이거는 각 제목들을 적어놓는, 나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게 설명이 되면 다 적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기간 개요가 나오는데요. 기본 운영사항과 원훈, 비전 이런 것들을 제가 1편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지정 갱신을 위해서 우리 시군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네, 작성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운영사항 적어주시고요. 사업의 원훈, 비전, 그 다음에 사업 목적, 사업의 목표. 근데 사업 목표 같은 경우에 또 필수사항 평가에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 목표 꼭 적어주시고 필요성이라든지 경영 이념 이런 것들을 좀 적어서 만약에 우리가 해왔던 어떤 그 사업들에 대한 연역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연역까지도 다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 적어주셔서 이 사업을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앞으로도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 정도는 작성을 해두시면 매년 쓸 수가 있어요. 뭐 조금 바뀐다고 하면 그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하시면 되고 계속 작성할 수 있게끔 되겠고요. 기관 현황이라는 건 기관 규모라든지 설비 이용자 현황, 뭐 그다음에 집기 현황 이런 것들은요. 원래 시설을 처음 오픈할 때도 요구를 하잖아요. 도면도 요구하고 설비구조 내역도 요구하고 다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력 현황이라든지 이용자 현황 이런 것들까지 다 표시를 해 놓는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적어놔요. 언제 기준? 2022년도 11월. 이건 2021년도 사업계획이니까 2020년도 11월 25일 기준으로 입소 현황은 몇 명이고 정원은 몇 명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일반 현황 같은 경우에 입소 비용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우리 2022년도도 변경되죠.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준들 우리가 운영 규정에 넣는 개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만 봐도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정갱신 쪽에 있어서의 필수사항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조차도 바꿀 수 있게끔 우리가 예시 자료로 올려드릴게요. 어디다?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댓글 몇 개 다시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예, 오픈 드리는 거 제가 처음에 네이버 카페 오픈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관장님들을 위한 선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으니까 활용을 좀 하셔요. 그리고 처음 오픈하신 기관들, 오픈을 안 한 기관이라도 연습은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게끔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서류들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보시면은 장기간 급여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급여 제공 기록지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 급여 제공 기록지 뒷장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저는 그냥 갖다 붙였는데 우리 기관에 맞게끔 이쁘게 꾸며가지고 넣으셔도 돼요. 예, 예. 신체 활동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고 건강 관우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표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및 인력 현황은 처음에 1편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기관마다 다 달라요. 우리 기관에 맞게끔 이 표 만드는 게 어렵나요? 우리 기관에 맞게끔 표를 만들어서 그림을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우리 기관에 맞게끔 조직도 작성하시고 직원 현황도 우리 기관에 맞게끔 작성하셔야죠. 그래서 업무 분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관에서 쓰는 조직 규정 업무 분장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사람 이름까지 넣으면 좋겠지만 올해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내년에 또 바뀌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복지사 뭐 직위 정도, 직위 정도만 작성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본격적인 거는 이 사업 계획인데요. 제가 사업 목표를 이렇게 딱딱 넣는 이유는 뭐냐면 평가 때문이에요. 이 1편을 꼭 보고 오세요. 안 보셨으면. 이 필수사항이라는 걸 꼭 집어넣어서 서류를 만드셔야 돼요. 필수사항은 제목이에요, 제목. 그죠? 제목을 꼭 맞춰가지고 작성을 하다 보니까 사업 목표를 1번으로 두었고요. 그리고 일정, 교육 추진 일정이라든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교육 일정은 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사업 예산은 또 그 다음 편에 또 해드릴 거예요. 또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 사업 예산은 맨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총괄 예산은. 사실은 굉장히 작게 보면 하기가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 예산을 짠다. 그냥 그러면 신체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뭐 가족 지지 프로그램 종류가 많죠. 각각 종류에 따라서 얼마를 쓰겠다라는 게 1년 계산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운영 계획을 짠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예산을 짜다 보면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실제 우리 어떤 경비도 들어가고 하다 보면 복합적으로 그걸 다 합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예산 짜기가. 그래서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지 않으면 이 총괄 예산을 작성하기가 사실 어렵다 보니까 이번 사업계획서 교육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 쪽도 꼭 3편, 4편에서 또 꼭 좀 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린 다 배웠다 치고 그렇게 예산을 쓴 거예요. 예, 총괄 예산을 작성을 해서 이 기간 같은 경우에 6억 2,100만 원의 세입,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세출 이렇게 밑에를 안 맞춰 놓으셨는데 뭐 안 맞춰 놔도 되겠지만 최대 맞춰주는 게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주요 사업 내용의 개요, 목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주요 사업에 대한 개요, 목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조금 많이 넣어놓은 이유가 필수 사항들도 다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 대표님들이 그냥 제가 설명만 드리면 어려워요. 사업을 따로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전화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메일로도 많이 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필수사항 넣어드렸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한다. 인건비 지급 사업을 한다. 뭐 센터 운영 사업을 한다.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사업을 하겠다. 이걸 하나의 세부 사업으로 쓰시라고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각각 구분과 사업 내용, 대상, 추진 일정, 예산에까지 필수사항을 맞출 수 있게끔, 평가 필수사항을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예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에 맞게끔 그에 따라서 예산을 잡는 게 맞춰져 있죠. 제가 기본은 또 잡아놨죠. 직원 회의 같은 경우에도 월별 1회 실시를 하는데 1회당 5만 원 실시하다 보니까 6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리저너블하게 우리 기간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괄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알기에는 어렵지만 우리가 어떤 세부 사업명이라는 제목만 딱 잡아놓으면 그거에 맞게끔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진짜 상식적인 선에서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시 이렇게까지 다 드렸으면 사실 다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 예시이고요. 노인 장기요양 사업에는 일상생활 보호가 있고 어르신 케어 관리가 있을 수 있고 뭐 제목은 얼마든지 더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에는 의료 재활 사업이 있고 수급자 교육 사업이 있고 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직원 교육 사업이 있고 후생복지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우리 기관에서 뭐 완벽하게 똑같이 쓰지 마세요. 왜냐면 뭐 우리 그 기관에서 이 사업을 다 하시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실제 하는 사업들만 뭐 특히 건축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관 건물마다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새로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가 내년에 하셔야 될 사업에 맞게끔 이 예시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 우리 기간에 맞게끔 작성하시라고 예시를 최대한 풍부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18페이지 정도로 구성을 했는데요. 대부분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업계획서가 한 50페이지는 돼야 되지 않나?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사업계획서는 100페이지, 50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양만큼만 계획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필수니까요. 이 예시 가지고 정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예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편은 여기까지고요. 예,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예,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과 그 다음에 이 가입하셔서 네이버 카페에다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